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 그리고 어제 나온 RN서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7.8, 국민의힘 36.3. 리얼미터 여론조사. 일단 기억하시고요.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누가 저기다가 그냥 김을 까만 이제 김을 눈만 이렇게. 가리는 것보다 검은 반도체 아닙니까? 네. 입도 봐주기가 싫어가지고 잘 가려주셨네요. 정당 지지도는 지금 민주당 47.8, 국민의힘 36.3. 정당 지지도는 저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저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저렇게 1년 반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지율인 거예요. 잠깐 튀고 말고가 없고, 잘하면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최근 2달치 지지율을 매주 나오는 거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면 윤석열 현재 지지율이라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 윤석열 지지율이 30에서 35%에서 변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보통 저런 그 지지율 조사 말미에 나오는 그 표현 있잖아요. 표본이 뭐 1000명, 뭐 응답률 몇 %, 뭐 신뢰도 95%에 그 표본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3.1이라면 6% 안쪽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30에서 35% 사이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뭔 짓을 해도 안 오르고, 뭔 짓을 해도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구조.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윤석열 지지를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 10%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거 위험한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자,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저거는 이제 ARS 기준인데 민주당 50.3, 국민의힘 39.8. 요것도 김어준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김어준 구호가 있잖아. 비싼 게 정확하다고. 그렇죠. 네. 실제로 저 여론조사를 구독하는 것도 김어준 공장장이 만든 흐름이잖아요. 딴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ARS 기준은 그렇다는 건데 도표를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전화 면접, 밑에 있는 것이 ARS인데 전화 면접은 43.1 대 34.4입니다. 그리고 ARS 자동응답은 50.3 대 39.8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전화 면접이 잘한다 35.7, 못한다 62.5. 전화 면접입니다. 그리고 자동응답은 잘한다 40.5, 못한다 58.0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는 이렇게도 보셔요. 위에 있는 상담원한테는 말을 못하는, 기기한테는 말을 하는 5%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끄러운데 사람이 물어보면 속으로 참아. 비웃을까봐 참아. 상담원이 끌끌끌 혀를 차면서 병신 윤석열 지지자가 있네. 그럴까봐 숨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는 비밀 투표잖아요. 그런 표가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없겠냐고요. 저쪽에 있으면 우리가 없겠냐고요. 그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투표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지인, 친지들에 대한 윤에 대한 평가는 이게 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인데 친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전보다 나빠졌다 41.5, 이전과 비슷하다 27.1, 이전보다 좋아졌다 19.9. 19.9 뭡니까 도대체?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돈을 버는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저기는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을 지지 안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걸 리셋한 다음에 네가 누구를 찍었든 윤석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가 좋아졌어? 이미지가 나빠졌어?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41.5,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19.9면 2배 이상이잖아요. 거의 2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지지층에서 빠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뜻이죠.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991일 거 아니에요. 야, 봤더니 윤석열 생각보다 잘해.
윤석열 최근에 하고 있는 짓 보면 그거 유튜브 보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한 게 48%인데 그 이후에 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28%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자, 그다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결과물이고 대선에 실패했던 이유일 거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보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들을 제외하고는 중도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조사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잘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잘했다. 49.9. 다음에 적절하지 않다. 42.6. 이게 이제 전화 면접이고요. 자동응답에서는 잘했다. 적절하다. 52.8. 적절하지 않다. 42.8이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국민 여론이 한 10% 이상 뒤집어졌어요. 그전 여론조사랑. 사법 리스크 있냐 없냐 막 이재명 당대표 사퇴해야 돼 막 이런 여론조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지지층 우리나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똥파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자동응답이든 전화면접이든 잘했다라는 여론이 꽤 많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속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그 키워드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자체가 저 사람 죄가 있구나. 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합의처럼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저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이 수사를 해? 그러면 죄가 있나 보네. 영장 청구를 했어? 죄가 진짜 있나 보네.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그러면 죄인이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온 한국 사회 분위기를 전제해서 보면 10% 이상 구속영장 기각이 잘된 결정이라고 본다는 건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완벽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론을 반전시켜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그 다음 저기 중국 90% 응원했다는 클릭 여기에 대한 발언 의도는 김기현이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첫 번째가 언론장악 의도다. 43.6. 다음에 여론조작 방지 차원이다. 31.2.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팩트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반영된 거죠. 실제로 보면 포털 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근데 상당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수는. 다음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라고 물었는데 정부의 예산 방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63.5.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이제 63.5고, 다음에 정부의 예산 방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26.9. 야, 진짜. 요거는 거의 불멸이네.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네.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선에서도 여론조사만으로도 지금 네. 63.5%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RN서치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그건 일요일 날 나왔어요. 야당 후보를 찍겠다. 총선 때 53.7. 여당 후보를 찍겠다. 38. 여기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불리는 RN서치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항상 40%로 띄워주는 그런 RN서치죠. 여기에서도 총선 때는 야당 찍겠다 53.7, 여당 찍겠다 38%입니다. 저 53.7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재밌는 드네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차이밖에 없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접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추석 민생 행보로 상승. 윤 지지율 37.7, 부정평가는 59.8로 줄여져. 요거는 뭐냐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예요. 뭐 부정평가 61에서 59.8로 줄어든가요? 그러니까 민심 행보를 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게 리얼미터 관계자의 이야기예요. 저게. 근데 RN서치는 어떻게 평가했어? 하루 차이로. 윤 지지율 1.1% 내린 38.9. 고물가 등 경제난 영향. 뭐냐 그러면 윤석열이가 두 말이야? 두 마리. 아니 그리고 1.1% 오르고 내리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그 주식 그 시장 주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한 그 뭐 어떤 저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뭐 정확한 숫자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의 1%, 2%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저딴 식 이야기하면 돼요? 네. 추석 민심 행보를 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럼 올라갔다고도 안 된다니까. 이건 대부분 다 횡보예요.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1점 몇 %고 올랐다 말랐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생각나는 추석 민심 행보가 없는데 뭘 했다는 그 거예요. 군부대에 방문했잖아요. 군인들 싫어합니다. 예. 선글라스 끼고 컨닝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자, 실제로 저 민생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생으로 한번 볼게요. 가계빚 역대 최대, 소비자 물가 3.4% 인상, 실질소득 3.9% 하락.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잠깐 추석 때 민생 행보했더니 지지율 올라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히 저 가계빚 문제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 컨설팅 회사들이 다 같이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빚 심각하다. 너무 과도 비정상적으로 많다. 그래서 저게 어떤 국가 경제의 큰 리스크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맞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절 한번 볼게요.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8%가 늘어났어요. 30대 이하, 20, 30대를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대부분 그 연끌했던 그쪽 계층이잖아요. 아 근데 연끌했으면 진짜 그 금액 자체도 클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0, 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지금 작년만 해도 4만 500건 정도 되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2만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이 신청 건수가 많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총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주요 농산물 소매 가격 추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농산물 소매 가격이 저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농민의 수입은 또 많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맞아. 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진짜 그 도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는 만큼 농민들한테 소득이 이전이 된다면 사실 서로 좋은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다 그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고향 갔더니 논밭에 막 배추 자라고 있고 막 예. 거기선 싸게 팔릴 거잖아요. 근데 그 도시로 가버리면 현장에서는 배추 한 폭이 뭐 100원, 200원 이렇게 판다고 하잖아요. 산지에서는. 근데 이것도 지금 소매 가격이라는 게 그 서민들이 실제 마트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싸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홍로 10개가 지금 33,000원이라는 건데 올해 올라서 작년에 23,000원이었는데 33,000원 됐는데 사실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느낀 홍로 가격은 정말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뭐 개당 10,000원, 13,000원 막 이랬었죠. 홍로가 난 과일 중에 그러니까 사과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 단 사과잖아, 단 사과. 네. 근데 그건 저장도 안 돼. 그러니까 한때 나오고 말아요. 빨리 먹어야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한번 볼까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이건 뭐 저거 물가가 떨어졌다는 그래프 아니에요. 상승률만 갖고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기재부가 억지로 끌어내린 숫자일 뿐이지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소비자 물가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제품들에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만 저 통계에 반영되는 그 실질적인 다른 그 공업용 제품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눈속임을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푸나님 설명한 대로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이기 네. 때문에 매달 이만큼씩 오르고 있다는 건데 마치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조금 올랐거나 많이 올랐거나 저거를 만약에 저 상승률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격으로 올렸으면 그렇죠. 쭉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RN세치에서 중도층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야기. 사실 저 중도에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중도층 야당 지지 60.2, 여당 지지 34.3, 2배입니다.
RN수치가 보수적 여론조사라는 감안하시고 보더라도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중도층이란 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 타이틀이나 이런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고관위층에서는 정말 장난 아니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인 예. 거고. 자, 여론조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번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1년 반 가까이 거의 반복된 여론조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윤석열이 박빙으로 진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상황이 오면 윤석열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여론은 달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싫어해도 투표장 안 나가면 아무 의미 없다는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0% 가까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마저도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분노의 투표, 응징 투표 해야 됩니다. 투표로 탄핵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헬렌 최님, 푸나님 머리 굿. 그렇죠. 조각 같죠? 자.